Soleggiava la terra, stride all'uscio, soleggiava la terra, stride all'uscio. 만나서 너 힘겨웠지 천사의 nessun dorma, nessun dorma, nessun da시 만나며 nessun dorma, nessun 그대를 다시 만나며. 네, 꼭 만나 뵙고 싶었던 분입니다. Soleggiava la terra, stride all'uscio. 지금 유명해지고 스타가 됐다, 그래서 만나고 싶었다라기보다는 Nessun dorma, 간단치 않았던, 결코 쉽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잘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soleggiava la terra, stride all'uscio. 투바로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호중 씨, 주영길의 뉴스 브리핑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Nessun dorma, 요즘 뭐 유명세를 실감합니까? 네, 뭐 하루하루 다르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사랑도 해주시고 nessun dorma, 또 정말 바쁜 일정 속에 정말 팬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nessun dorma, nessun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전의 김호중과 네. 이후의 김호중의 삶은 그러면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nessun dorma, 네,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가까이 목표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soleggiava la terra, stride all'uscio. 제가 개인적으로는 워싱턴 특파원 마치고 와서 네. 2013년인가 네. 그 파바로티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아, soleggiava la terra, 그리고 보셨었어요? 전혀 그 스토리는 모르고 네. 아 이게 실화긴 한데 저 주인공은 누굴까 했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nessun dorma, 그 영화의 실제 감사합니다. 주인공이 우리 김호중 씨라는 네. 그 영화에 묘사된 게 상당 부분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nessun dorma,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각색된 부분도 조금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저와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각색해 주셔서 만들어준 영화입니다. soleggiava la terra, 그 영화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저렇게 어떤 폭력 조직에 네, 네.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폭력 조직에 몸담고 있고 nessun dorma, 네. 그런 학생을 우리 한석규 씨가 맡은 선생님이 그 학생을 노래의 세계로 예, 이끌어내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nessun dorma, 실제로 어린 시절에 우리 김호중 씨도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겁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방황을 다른 친구들보단 좀 이렇게 깊게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nessun dorma, 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저희 은사님께서 정말 금전적인 게 좀 형편이 어려워도 nessun dorma, 돈이 없어도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죠. 할머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네, nessun dorma, 할머니하고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지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때인가 저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인가 할머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soleggiava la terra, 아마 떠나시면서 호중아 네, 맞습니다. 다시는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네. 꼭 부탁할게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nessun dorma,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그게 유언이 될 줄은 몰랐었는데 Olezza la terra. 참 남들에게 박수 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이렇게 어딜 가더라도 인사 잘하는 김호중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Olezza la terra.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싸우지 말고 네. 남들에게 박수 받고 예. 인사 잘하는 네. 내 손자가 됐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Nessun dorma.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앞으로도 할머니하고 저하고의 약속이라 생각하고요. 꼭 Nessun dorma.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항상 늘 새겨두고 있는 말씀이죠. 네. Olezza la terra. 김호중 씨 가슴속엔 그러면 할머님이 지금도 살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끝나고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는 Nessun dorma. 그런 네. 김호중 씨가 되는데 혹시 할머님께 인사는 좀 드리셨어요? 네, 얼마 전에 그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할머니도 뵙고 할아버지도 이렇게 한번 뵈러 갔다 왔었어요. 근데 Nessun dorma. 참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좀 살아 계셨으면 조금만 더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도 받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Nessun dorma.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도 예. 좀 계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가슴속에 좀 약간 후회가 좀 남아 있습니다. Nessun dorma. 그때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셔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속으로 하셨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늘 지켜봐 주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Olezza la terra.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렇게 잘 됐어. Nessun dorma. 다 할머니가 이렇게 지켜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금이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렇게 제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좀 Nessun dorma. 많이 이렇게 도와주세요라는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Nessun dorma. 수영 선생님의 참교육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출연 제의라든지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뭐 출연제 이런 것보다는 예. 일단은 이제 호중이를 사랑하시는 팬카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한 4만 명 가까이 돼가는데 그분들이 이제 호중이 대신에 저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학교로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꽁 대신에 닭이라 할까. 이렇게 이제 그 당시는 몰랐지만은 이제 지나고 이래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계시는 어머님, 부모님들이 과거에 못 배웠던 한들을 자식한테 풀어버리는 그런 이제 교육열이 높아지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패한 텐으로서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넘을 수 없었던 벽을 넘을 수 있는 학생을 발견했다 할까요? 그걸 어떤 또 좀 대리만족 형태로 발견한 학생이라서 뭐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금 그 당시는 힘들었어도 이제 지나고 보면은 호중이 누구나 이제 경험하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는데 이제 호중이 그 시기가 굉장히 강도가 좀 셌던 학생이죠. 강도가 세고 또 그 시간도 좀 길었던 학생이지 지나고 보면 호중이라고 해서 막 정말 특별하게 뭐 소위 말해서 뭐 조직폭력배의 뭐 나쁜 면 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아니고 정말 순수한 면이 많은 학생이었고 호중이를 제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좀 지키려고 했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너로서
이제 테너를 알아본 거죠. 테너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귀한가 알고, 그리고 또 호중이만큼 재능이 있는 학생은 분명히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훌륭한 테너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좀 사명 아닌 사명감이 있었죠. 호중이가 이제 변화된 계기는 이제 물론 호중이 쪽에서는 호중이는 어떻게 경험한 거 말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교사로서 호중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호중이가 이제 그 콩쿨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겪은 적이 있는데 어떤 저하고의 1대1의 경험인데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호중이한테 트라우마가 생겼는 게 나를 다시는 그 콩쿠르에 안 내보내야 되겠다 이래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콩쿠르라는 것이 나가서 1등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동기유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악가로서. 그런데 콩쿠르를 안 내보면 그 동기유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한테 무슨 동기유발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제시했는 게 네순도르마라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 아리아를 제가 과적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동기유발 차원에서. 저는 사실 그 곡이 너무나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난해한 곡이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는데 이 녀석이 한 3개월 만에 해냈는 거예요. 해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제가 유럽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 곡을 이렇게 어린 학생이 완벽하게 부를 수 있다, 이거는 거의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이슈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학교 정기 연주회 때 호중이를 그 곡 네순도르마를 가지고 이제 정기 연주를 무대를 세웠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이제 찍어가지고 네이버에 이제 올리게 됐죠. 그 네이버에 올렸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이제 스타킹 작가가 연락이 와서 스타킹에 출연하고 그 이후부터 호중이가 마음을 싹 잡았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호중이 입장에서 보면은 네순도르마라는 동기부여의 곡이 자기한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리고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출연하면서 아이가 이제 그 자기의 인생을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호중이를 바라보면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제 첫 반응이 이제 한숨 쉬면서 아휴 이마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트롯이냐. 저는 뭐 트롯에 대해서 저는 일자무식이고 제가 전혀 관심이 없는 파트라서, 또 성악하고 트로트는 너무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파트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다가 통화를 일을 하는 와중에 이제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호중이가 학교 다닐 때, 근데 호중이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소리에 끼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노래에 끼가 많기 이전에 소리 자체에 끼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대중가요 흉내 낸다든가 대중가요 모창을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이렇게 새롭게 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요새 이제 클래식 하는 성악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이래서 어려운데 어쩌면은 호중이가 이 길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길에 호중이한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차피 나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한 나가봐라, 경험해보고 이제 성악적인 피를 좀 빼고 이제 트로트적인 면을 많이 이래 해가지고 연구해서 한번 제대로 멋지게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건면했었죠. 최근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호중 씨가 아주 이제 뭐라고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고마움의 표현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것 같은데, 가장 선생님께 선물하고 싶은 선물로 스승의 날에 네. 자동차를 뽑았습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원하는 자동차.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기는 좋아합니다.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교사가 받을 수는 없고요. 받을 수는 없고 이제 호중이의 이제 마음이겠죠. 마음은 기쁘게 받고 감사히 받는데 일단은 교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사가 정말 좋은 차 끌고 다니면 그거 정말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교사는 교사다워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교사를 남겠습니다. 성악적으로는 제자 중에 뛰어난 학생들 많죠. 특히 이제 호중이하고 같이 라이벌인 친구가 있었어요. 호중이가 이 친구 아니었으면 아마 우리 학교에서도 적응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졸업했는 친구인데 이재민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호중이가 우리 학교 와서 한 3개월 정도 웃지를 안 했어요. 전혀 웃지도 안 하고 무뚝뚝하게 있으니까 뭐 애가 이제 덩치도 크고 인상도 우락부락하고 이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가까이를 다가가질 않았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저 녀석이 문제가 되겠다. 우리 학교도 적응 못하고 참으로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당시 성악과에 그 테너의 이제 이재민이라는 학생을 불러서 이제 네가 이 친구의 멘토가 되어주라, 친구가 되어주라.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잘 정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보통은 자기보다 잘하는 노래 잘하는 아이가 오면은 시기와 질투해가지고 멀어지거든요. 멀어지는데 이 친구는 스님 제가 알았습니다. 맞을 각오를 하고 한번 다가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먼저 다가서 뭐 친구 먹자고 이러고 폰 번호도 따고 이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서로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웃는데 호중이 얼굴에서 아이 같은 웃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처음 봤어요. 아 그래 이게 이제 됐구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만들고 같이 데려가서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나중에는 친하면 어느 정도 친했는가 하면은요 호중이가 이제 학생이 뭐 많이 가면 저녁 늦게 많이 가면 한 6명, 7명 가면 한 차이 다 못 찾잖아요. 그러면 호중이는 얼마나 넉살이 나중에 좋아지는가 하면요. 선생님, 저는 트렁크에 다 있습니다. 해가지고 트렁크 지가 들어와서 문 딱 닫고 그래가지고 한 6, 7명이 뭐 불법이지만은 고기 먹으러 간 적도 있고 그 정도로 애들이 막 잘 친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호중이가 친구 관계에서는 문제 일으킨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유학 가서 독일에서 10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고 독일 유학생 할 때는 이제 교수가 꿈이었죠. 그러나 이제 호중이처럼 귀국하고 난 다음에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대학 강사 생활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 강사라는 게 정말 힘들고 고된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명예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손을 뻗쳐주셨죠. 손을 내미시고 저를 받아주셨죠. 그래서 김천예술고등학교에 왔는데 그때는 사실 호구지책으로 예술고등학교로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한 30년 전에 고등학교 교사를 했었죠. 그러나 고등학교 교사가 싫어서 유학 가고 대학 10년 동안 대학 강사로 전전했었는데 고등학교 교사로 교단 쓰니까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호중이를 딱 만났을 때 제가 처음 드는 느낌이 내가 호중이를 만나려고 그 머나먼 길을 돌아서 왔구나. 야를 만나려고 제가 대학교 만약 교수라든지 대학 강단에 있었으면 호중이를 만날 수 없었죠. 그래서 내가 왜 대학 교수가 안 되고 이렇게 머나먼 길을 이래 돌아왔구나 하는 느낌이 호중이를 만나려고 그랬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죠. 예, 선생님 혹시 그럼 학교에 지금 몇 년째 계시는 건가요? 저 원래 18년째입니다. 네. 18년째. 네. 김호중 씨가 졸업한 지도 좀 시간이 이제 10년 정도 10년 됐죠. 됐죠. 예.
그러면은 김호중 씨가 많이 알려지고 이래서 혹시 다른 학교에서 스카우트라든지 이런 거는 있었을까요? 뭐 스카우트제의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지금 그 명예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이신하 박사님이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를 김천예술고등학교에 가장 제 인생에서 정말 대학 강사로 제가 한 10년 동안 이래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IMF 맞고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이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쳤던 분이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김천예구를 떠나서 그분을 제가 이제 배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김천예술고등학교를 제가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저는 뭐 다행히 좀 저한테는 이제 호중이가 제 인생에 선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제가 믿는 그 절대자가 호중이를 저의 인생에 개입을 시키는 거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호중이 인생에 제가 개입됐다고 생각되지만 이건 보는 관점에서 달라지니까, 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 인생에 호중이를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호중이를 알아보았고, 그걸 또 지키려고 노력했었고,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제 교육은 감동과 기다림이라고 봅니다. 제 교육처럼 일단 학생들이 교사와 관계에 서로의 감동적인 교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적은 힘이라도 그게 되면 아이가 변화되고 교사가 변화되는 그런 힘으로 작용이 되거든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게 타인의 교사의 억압된 지시에 의해서 학생이 변화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변화되는 힘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한데 감동에 의한 변화는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모죽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모죽이 한 4-5년, 한 5-6년 정도는 대나무인데 정말 미미하게 자랍니다. 근데 한 그 시기가 지나면은 한 달에 70cm 하루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7m, 8m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자라듯이 학생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라든지 있지만은 정말 모죽처럼 아주 자기 잠재력을 파묻고 보이지도 않는, 저 녀석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사가 포기할까?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학생이 꽃을 피우고 또 자기 날개짓을 하면서 천공을 날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은 감동과 기다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은, 어디 가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해내려고 하는 것보다 버텨나가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형편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또 코로나로 이래서 다 힘든데 좀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버텨주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버텨주고, 얼굴을 볼 때 서로 껴안고 다시 옛날처럼 레슨하면서 또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터수영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고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저도 정말 제자들을 저렇게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 웃기기만 할 뿐이지, 물론 저도 인생의 철학이 있는데, 서수영 선생님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자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요. 혹시 CBS 간증 내용은 제가 CBS에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호중님의 좋은 소식이 있으면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미자 선생님 소세지, 그리고 허창 교수님의 그 영상도 시간이 되면은 꼭 편집을 마무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김호중님 음악 많이 들으시고 김호중님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호중님 최고와 함께요. 김호중님만 최고가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김호중님 최고와 함께 우리 아리스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호중 최고, 트바로티 아리스 여러분 최고, 서수영 선생님 최고, 경북일보 유튜브 TV 최고입니다.